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들은 의향, 예향, 또 하시는 게 많이 있다고 해서 미향이라고 하죠. 오늘 주제는 그 중에 한 가지인 의향입니다.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맹자가 얘기한 사단 중에 한 가지인 수호지심은 의지다냐라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임금이 제대로 못하면 갈아치워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가장 좋아하시는 윤동주의 서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게 바로 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의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남 정신의 뿌리 중에 조선시대 4대 사화 흔적을 좀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대 사화는 무호사화, 갑자사화, 고등학교 때 아니 이거 순서대로 하고 배웠습니다만은 기묘사화, 을사사화. 근데 무호사화가 어떤 것인지 갑자사화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잘 모릅니다. 사실 기묘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역사책 속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 역사 현장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요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전라남도의 광주를 포함해서 전라남도의 유적지를 한번 쭉 답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에 해방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화순 춘향면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답사를 시작합니다. 화순 춘향면에 가면은 해망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 해망은 해는 바다에 있자고요. 땅은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서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원을 만든 사람은 정여예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서원이 아니었고 그냥 단을 쌓았습니다. 해망단이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은 소원 빌기 위해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김종직, 김일손, 김경길, 정여창, 정해 이런 사람을 신의를 모셔놨습니다. 이게 바로 무호사의 흔적들입니다. 또 갑자사의 흔적입니다. 해망서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망서원을 가다가 영어로 갑니다. 단종으로. 여러분 단종로는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왜 단종을 얘기를 하느냐? 무호사화는 단종 때문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무호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에 그때 생긴 사화인데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하는 사관입니다. 이 사람이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자기 사초에다가 가지고 있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그 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조의제문이다. 우리 학교에서는요, 조의제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제를 고함,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은, 김종직이라는 분이 하루 저녁에 어디를 상주
좀 지나서 밖에 그 근처에서 하루 저녁을 자는데 꿈에 의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의제가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장기기 때 초나라하고 탄나라하고 장기가 있죠. 초나라의 항우가 죽여본 사람이 초나라의 왕인데 항우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중국의 침강이라는 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근데 그걸 조의를 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때 그 글을 썼을 당시에 단종임금이 1457년에 단종임금이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죽은 데가 어디냐? 병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 단종임금의 시신을 동강에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동강이 있습니다. 동강에다 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 자체가 그냥 썼는데 나중에 이 김일성이가 김일성은 제자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걸 쓰면서 약간 자기가 사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약간 해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흥국파인 유자강 이국도라는 사람이 이것은 연산군의 할아버지, 주조 할아버지를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화지가 찢어져 죽고 김종직이는 다시 묘를 파가지고 구관 참시했습니다. 묘를 파서 다시 죽습니다. 그런 것이 사건이 터져서 그게 바로 모사화입니다. 그리고 사화는 선비사자가 선비가 화를 당한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칠판은 제 손이 칠판입니다. 하시고 사는 선비사자인데 모사는 역사사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초를 쓰다가 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됩니다. 그게 모사입니다. 연산국에 일어난 모사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김종직이라는 사람 밑에서 같이 배웠던 제자들은 싸그리 유배를 가고 애를 맞고 처벌을 당하고 뱃을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잠깐 나왔던 김경필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여창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가 전라도고 자기 어머니가 전라도에서 전라도에 태어난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전라도에서 유배사 한 사람도 전라도 사람 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죽은 사람도 전라도 사람 칩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내가 교육자니까. 그래갖고 자기 제자들을 키웁니다. 또 선생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저보고 큰 선생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있고 다순에도 있고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종을 가보시면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버립시다. 영어를 가시려면은 영어를 갈 때는요 반드시 청령포를 가십시오. 청령포를 가셔야지 갔다 오십니다. 단종 하나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장릉을 가시고 단풍을 가시고. 왜냐면 단종임금이 돌아가신 장소하고 단풍을 유배 살았던 데는 청령포. 근데 청령포에 있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가 살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단풍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에서 세조임금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사육진 사건이 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승이 또 생겼어요. 생육승이. 생육승 중에 최고 잘 안 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지습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사육식 관련해서 뭐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박행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조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기 조카를 죽일 수 있어야 이것은 말하자면은 인간은 칼을 쓰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그래가지고 그런 세조 밑에서 벼슬 안 하겠다고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하면서 전라도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향이 실제로는 경기도고 실제로는 충청도지만 전라도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전라도로 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재밌습니다. 무작정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처갓집이 전라도 사람도 있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또 전라도 사람도 있고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연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조선시대에서는 전라도가 땅이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땅이었단 말이에요. 전라도는 서울하고 멀었기 때문에 뭐 안 갔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난 농산물과 해산물을 서울도 안 갔다 갔었어요. 갖다 바치더라도 특별한 것, 영광불변 이런 걸 빼놓고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지쳐갖고 도둑놈이 뚜드러 패문다든지 얻어맞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 저는 강릉 사람이다마는 여기 인간이 참 이상하게 강릉을 갔습니다마는 강릉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정에 권력이 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산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상스러운 끼가 된 겁니다. 그게 흔한 겁니다. 내가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순천 사람 안 계시나요? 옥천 서원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옥천동에 있습니다. 근데 김계필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모사화의 김종식의 제자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유배 일이 온 거 아닙니다. 평안도 이천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평안도 이천으로요. 유배를 갔을 때 17살의 조광조를 만납니다. 조광조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조광조는 아시죠? 조광조 자기 아버지가 우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체국 플러스 철도 역장 어천 찰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천이라는 지역에 찰강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따라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경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경필이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역사책에 보니까 평안도가 한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도의 관찰사가 귀양 온 사람들도 정부에서 먹을 거 줍니다.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필이가 순천으로 이루어졌어요. 웃기죠? 실제로요? 실제로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는 그 나무책 보온 것이 제가 창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서 전라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계인이라고. 유계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 최삼도라는 사람. 유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장인 영감이 최불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유이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쓰고 유이춘이가 그 사람을 아버지입니다. 이 최불한 사람 외할아버지, 최불한 사람 예손자가 유이춘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 최불한 사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도 김종직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호사업 때 함경도 단천으로 유배를 합니다.
조금만 꾸정물만 좀 튀기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 있습니다. 김경필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공부를 가르쳐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갑자사화로 이 사람도 갑자사화는 1504년입니다. 6년 후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잘 보듯이 금사옥기 있죠. 윤씨 쥐뜯없는 여자 그렇죠? 나 성적은 쥐뜯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까 했잖아요. 최근에 JTBC에서 했잖아요. 그랬죠?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다 해서 짝새를 다 해버렸죠. 흥국파나 살인파나 다 죽여버렸죠. 연산군이 돌아본, 꼭지가 돌아본 거죠. 1504년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중종관정이에요. 연산군 꼭지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그 중종관정이 일어난 것 중에 한 스토리는 자기 숙모를 극사해버립니다.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박원석이에요. 요새 여기 맞아 검색 1위가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 자, 그 다음에 옥천서원에서 이렇게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광주로 가겠습니다. 광주로. 그래서 식단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문을 떼다가 써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자, 광주로 가시면 여러분에게 도서관을 얼마나 사랑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하나 있죠? 보시면. 우리 안 가보셨어요? 네? 뭐죠? 예, 남도문화 뭐 써놨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쪽에 보면 서남의 전남의 선비들, 서남의 선비들가 있어요. 선비들을 써놨어요. 8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시는 분은 USB 쪽에 있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체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체부 해놓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런 거랑 맞춰보세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표해록. 이 표해록은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려버린 것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로빈son 크루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역사책에서 뭐 하멜과 표르기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유식해지면 마르코 폴로 뭐 동방병문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해양 비행 체계 최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 당나라 그 문화, 역사,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처럼 잘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최고라고 쳐놓고 우리 것이 정작 그런 줄은 나주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금남 최고 선생이 살아있는 생가 표석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인터넷으로 보면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무 땅에 만들어졌답니다. 여기 생가터라는 것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주인이 지금 파갖고 깨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별로 쉽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돈이 이끌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에 대한 가치 부여를 별로 안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여러분, 항상 그 첨단에 가보면 부양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양서원은 어떤 서원이냐 하면은 최씨 문육 서원입니다. 탐진 최씨 조상들 쫙 하는 서원입니다. 그 중에 최고 선생이 모셔져 있고 최고 선생 외손자인 유이치도 모셔놨습니다. 유이치 지금 왜 먼저 살았겠어요? 이무식이가 똑똑한 게 먼저 나왔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 호는 금남이죠. 자, 이 호의 호를 한번 해석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금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USB 하나 떠들겠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이거 살아났습니다. 맞았습니다는 안도가 대단하죠. 금남이요? 금성과 해랑 말이에요. 근데 반도 맞아서 이 반을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부 선생이 해야라는 데는 금성입니다. 옛날 금성시다. 근데 자기 처갓집이 해라. 얼마나 자기 마누라 사랑하는지. 일선에 가면 해란 최고예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표현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연산군한테 자기가 간관이니까 이런 여자 같으면은 감사원장이나 이런 거기에 있는 사람 직책인데요. 이게 예사 가는 사람이다. 간대가는 사람이 이분한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똑바로 걸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연산군한테 전하 왜 이런 데로 옵니까? 왜 금 안에서 사슴이라서 싸 죽입니까? 그걸 똑바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무모사화 때 유배를 갔고 이제 갑자사화 때 왔습니다. 이 처벌을 해야 될까? 갑자사화 때도. 그 처벌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군장 100대를 때려서 교제도로 보내고 종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처벌 내용이. 근데 이제 옵니다. 함경도에서 이제 교제도가 오는 도중에 연산군이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 얼마나 꼴보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살면 이가 갈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효수를 했다. 참수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방에 있습니다만 한번 가방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분이 함경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큰 키가 있습니다. 뭐라고 키를 시작하면 북북이 다시 세차게 보는데 남녘길은 어찌 이렇게 올까? 매화는 차갑게 잔다를 입고 말라버린 옆구까지 작은 목소리.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한문을 썼습니다. 네,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귀향을 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거저드니까 오는데 마음이 안 편하죠. 죽을 같은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후회라고는요, 그 전에 일어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예성연중 아닙니다. 성경인군 다음에 연산군인데 성경인군 때 이 사람이 제주도 특별 경차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파견된 중앙정부 특별히 파견된 관리로서 제주도 관련한 일을 보러 갔습니다. 구역이라든지 농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러 왔는데 가서 일하다가 한 석 달만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슨 선생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니 안 돌아가시면 괜히 우리들 미안합니다. 아니 돌아가시면 팔상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옛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팔상을 했습니까? 3년 했죠. 3년상 탈상을 하기 위해서 3년상을 지내기 위해서 나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1월 달에 1월 9일에 올라오는데 이 배가 나주로 오다가 투자도가 어디 있었나 배가 돌아버렸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중국 절강성으로 가버립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을 모르잖아요. 43명이 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외부로 몰려가지고 이들도 다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앞장하니까 필당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쭉 올라가서 명나라 황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압록강을 지나 압록강으로 해서 사신대교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래도 편하게 보면 저도 많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새 세상은 아주 좋은 것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깨설팜, 옹기니니 말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솔직한 얘기죠. 제가 다 안 봐도 그중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다 보고 그다음에 5동, 6동 해야 되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다. 앞에 부분, 뒷부분 다 보면 나오고요. 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명나라 황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상복을 기업고 있고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명나라 황제예요. 상복 입고 제국이다. 좋아하겠어요. 명나라 황제가. 이 새끼 그러니까 명나라의 관원이 말린이라고 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옷을 벗었습니다. 이곡을 갈아입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최씨하고 결혼하지 마요. 큰일 납니다. 보통 골치 아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할 수 없죠.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한 분들은 맞아 멋있다고 얘기하면서 괜히 최신분들 계시면 다 성기되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다양한 맞아하는 기계가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최고입니다.